지금 보고 계시는 게 6월달 달력이에요. 여기 달력에서 큰 글씨는 큰 숫자는 양력이고 작은 숫자는 음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어는 음력으로 5월 5일이에요. 보니까 6월 21일이 하지 5월 1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1일이 5월 1일이니까 1, 2, 3, 4, 5, 6월 25일에 해당하는 날이 우리의 음력 5월 5일 단어예요. 단어가 먼저 6월 이후의 여름 날씨부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단어 이야기를 해볼게요. 6월 이후의 여름 날씨는 장마철이 시작이 되죠. 장마는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6월 한 20일부터 한 8월 초까지 장마철이 돼요. 그리고 또 무더위가 와요. 아주 몹시 더운 걸 쉽게 말해서 무더위라고 말을 하고, 폭염이 오죠. 폭염. 정말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더운 걸 폭염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무더위와 폭염의 우리가 좀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무더위를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무더위는 습도와 온도가 매우 높아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더위를 말한대요. 습도와 온도 굉장히 높아서 푹푹 찌는 더위를 무더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폭염은 사전적인 의미로 매우 심한 더위, 불볕더위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쨌든 둘 다 엄청나게 더운데 폭염과 무더위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요.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습도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습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가 우리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해서 그 태평양 쪽에서 그 바람, 그 기단 덩어리가 오는데 굉장히 습한 걸 몰고 와서 비가 오지 않아도 햇빛이 쨍쨍한데도 습도가 높아가지고 막 끈적끈적하고 그런 여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태풍이 오죠. 비바람에 몰고 오는 6월 이후 여름 날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대야. 밤에도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면 열대야라고 하죠. 네. 자, 그럼 이제 단어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보게 되면 음력 5월 5일 우리나라 명절인데요. 모내기와 보리배기가 끝나면서 농사일에 한숨을 돌리는 시기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였어요. 설날, 한식, 추석과 더불어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 즉 여름 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한식과 단오는 거의 안 하고, 그쵸? 무슨 축제같이 이렇게만 하고 설날, 추석만 우리가 세고 있는데, 우리 자라난 아이들한테 한식도 알려주고 단오도 알려주면 좋겠어요. 또 이제 단오 요 시기부터 비도 많이 오고, 왜 장마철이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서 나쁜 병들이 돌기 시작하고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방책으로 여러 가지 단오에 대한 풍습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아프거나 병이 들면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약을 처방받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었고 또 비싼 값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자연스럽게 미리미리 준비한 예방책으로서 축제 같은 단오를 지내게 되었다라고 해요. 또 단오는 우리나라 마한, 그 철기시대 알죠? 만 나라에서 논밭에 씨를 뿌린 뒤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5월제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높은 날 또는 신을 모시는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단오는 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름에 대한 뜻은 이따가 또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단오의 풍습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단오날에는요, 쑥과 익모초를 캔대요. 약초거든요. 그래서 오시라고 하는데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요때 익모초나 쑥을 뜯으면 요때가 약효 기능이 가장 좋을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익모차나 쑥으로 해가지고 둘 다 즙으로 약을 사용할 수도 있고, 쑥은 특별히 쑥떡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요. 또는 쑥을 한 다발 묶어서 대문 옆에 세워두거나 이렇게 하면은 나쁜 기운을 쫓아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쑥호랑이, 우리 아까 책에서 봤었는데 원래 이 쑥호랑이는요 중국에서 먼저 있었던 풍습이라고 해요. 쑥으로 만든 인형 호랑이를 문에 걸어두고 그렇게 하면 나쁜 기운을 없애준다라고 믿었었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좀 비슷한 문화가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옛날에 우리나라의 왕들도 쑥 호랑이를 만들어서 신하들한테 선물로 주는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쵸, 쑥 이런 냄새, 이 향이 귀신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라고도 해요, 단어를. 대추나무 가지 사이사이에 둥근 돌을 끼워 놓았는데, 특히 낮 12시에 햇빛 막 강하게 내리쬐기 시작할 때죠. 이때 이렇게 하면 대추가 열린다고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대추나무 어린 나뭇가지를 벌려주면, 그 돌로 끼워서 벌려주면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서 대추가 주렁주렁 잘 열린다고 해요. 또 이제 왕이 신하에게 부채를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꽃이나 새, 자연을 그린 부채를 선물해줬고, 신하는 왕으로부터 받은 이 부채를 뭐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또 나눠주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 부채는요, 그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노인은 색깔이 좀 달랐는데, 젊은 사람에게 선물할 때는 좀 푸른색으로 선물해주고, 나이 드신 분한테는 하얀색 부채를 줬다라고 해요. 여름에 더워서 부채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장식용으로 이렇게 부채를 허리춤에 매달고 가지고 다니기도 했었고요. 판소리하는 소리꾼은 장단을 맞추거나 흥을 돋을 때 부채를 즐겨 썼다라고 해요. 어린 축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도 있었는데, 장명루라고 해요. 이게 팔찌인데 빨강, 노랑, 파랑, 검정, 흰색 5가지의 색깔 실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팔찌를 만들었다라고도 해요. 이번에 단오날에 아이들과 함께 털실이라든가 어떤 굵은 실로 이렇게 한번 5색 실에 장명루 팔찌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축제이기 때문에 먹거리도 빠지면 안 되겠죠.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쑥떡과 수리치떡인데, 수리치떡은 보면은 모양이 바퀴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바퀴 모양 수리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 약초 자체가 수리치라는 그런 약초를 가지고 이렇게 떡을 만들었어요. 이 수리치는 비타민과 아미노산을 풍부해서 피로를 개선하고 더운 날씨 입맛을 돋궈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 쑥은요 소염이나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설사나 배탈이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쑥 버무리 여름에는 진짜 조금만 해도 음식이 막 상하고 이러기 때문에 쑥을 이렇게 잘 먹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만 좀 유명한데, 이번에 제가 책을 보면서 하나 좀 알게 됐던 게 이건 뭘까요? 앵두 화채라고 해요. 앵두는 땀이나 피부가 거칠어졌을 때 효능이 좋다라고 해요. 이렇게 시원하게 앵두 화채도 먹고 떡도 먹고 아주 맛있는 단오날 먹거리였어요. 여자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기를 했었대요. 이 창포를 이렇게 삶은 물에다가 머리를 감으면 잡기를 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털도 휘어지지 않고 이렇게 검은 머리가 나고 머리카락도 잘 빠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또한 창포 뿌리 향으로 인해 머리도 시원하고 은은한 효과를 준다라고 해요. 또한 창포 뿌리로 비녀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창포 뿌리에다가 붉은색을 입혀서 비녀를 만들어서 머리에 꽂아서 장식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식물이기 때문에 이 단오날 그 하룻날만 이제 비녀를 하고 다녔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오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새 옷을 입고 창포 비녀로 장식하는 것을 단오빔이라고 그래요. 빔. 이거를 글자를 했어야 되는데 설날에도 설빔 이렇게 하듯이 이때도 단오빔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풍속화로 보는 단오의 풍경. 가장 유명한 거는 김홍도의 씨름도죠. 그래서 이거 이번에 단오 워크지에다가 제가 넣었었는데, 한 가지 보면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씨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옆에 보시면 집신하고 갓신이라고 불렀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신발을 보고서
양반대 이제 평민의 겨루기구나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보면 여기도 여기 이쪽이 조금 양반 같죠? 이쪽이 좀 평민 같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때 당시에 아이들은 어른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들 우대를 많이 해주지만 이때는 나설 수가 없었고,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 뒤쪽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뒤쪽에서 쭈그려 앉아 보다 보니까 이 아이는 발이 아팠는지 인상도 별로 좋지 않고 발을 주무르고 있네요. 그리고 이분은 누워서 관람을 하고 있어요. 아주 씨름 시작하기 처음부터 여기 와 계셨는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누워 계시네요. 여러 가지 숨어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상상 이야기도 펼쳐보고 제가 보내드린 그 단오 워크지로 좀 더 자세하게 풍속화 읽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단오날 여자들의 풍경을 알려주는 신윤복의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풍정, 풍경이 아니라 풍정이라고 한대요. 저기 김홍도는 그림의 구도의 마술사라고 한다면 신윤복은 색채의 마술사라고 사람들이 부른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딱 봐도 신윤복은 색깔을 굉장히 화려하게 넣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오른쪽 노란색 저고리에 빨간색 치마를 입은 걸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색깔을 화려하게 쓰지 않았대요. 색깔을 화려하게 쓴다는 거는 좀 정신을 흐리게 만든다라고 해서 이런 화려한 색깔 쓰지 않았는데, 신윤복은 굉장히 과감하게 선명하고 화려한 색깔을 썼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빨간색이라는 거는 특히나 왕을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함부로 잘 쓰지 않는데 과감하게 기생으로 보이는 여자 치마로 색깔을 했었던 점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좀 파격적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혹시 다음에 제가 들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단오 풍정, 단오날 여자들이 그네를 타고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는 이런 부분들 그렸다라고 해요.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그네를 뛰면서 이몽룡을 만나게 되죠. 이날도 단오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오날 춘향전 한번 이거를 서점이나 도서관이나 이렇게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한번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단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아까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도 단오날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리고 또 단오날의 재미있는 이름이 며느리날이라고 한대요.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며느리날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며느리들도 하루 종일 그네를 타면 놀아도 되는 날이라고 했대요. 옛날에 여자들은 집 밖을 외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며느리도 이날만큼은 마음껏 나가서 놀아도 된다, 그런 의미였고요. 강릉 지역에서는 과부 시집가는 날 또는 돌베개 잠자는 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해요. 과부니까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남편을 잃었겠죠. 근데 이제 나가서 그네를 타다가 혹시 알아도 춘향이처럼 또 어떤 젊은 남자와 새로운 또 인연을 만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흔한 건 아니지만 재혼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과부 시집가는 날이라고 옛날에 말했었던 것 같아요. 단오날 또 미나리 환갑날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경기도 동두천에서 그렇게 불렀대요. 단오날 생선을 사 먹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무렵이 지나면 미나리가 너무 억세서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날 마지막으로 미나리와 조기를 넣고 끓여 먹은 데서 유래한 이름이 미나리 환갑날이래요. 수린날이라고 부른 건 아까 그 수리치떡, 그쵸? 바퀴 그 모양 그렇기도 하고, 또 수린날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을 모시는 날, 높은 날, 그걸 이제 수린날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오절이라고도 하고 천중절이라고도 해요. 1년 중에서 태양과 같이 뜨겁고 활발한 기운이 가장 넘치는 때여서 좋은 명절이란 뜻으로 천중절, 한마디로 좋은 명절이란 뜻이래요.
소 시집가는 날이라고도 했대요. 이거는 강원도 삼척에서 그렇게 불렀는데 좋은 풀을 베어다가 소에게 먹이고 소의 코를 뚫는 날이라고 해서 소 시집가는 날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소 코를 뚫으면 아플 텐데 왜 시집가는 날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단어에 대해서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과 춘향전도 한번 읽어보고 이 아까 수코랑이 어흥 그 그림책도 도서관에 찾으면 또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서 장명로 8주도 만들면서 단오의 풍습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의미 있는 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